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밖을 나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람이 무지무지하게 불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한강을 나갔었는데 거기서부터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메라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니콘의 새로운 카메라죠. D800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면은 화소죠. 3630만 화소. 거기에다가 1:1 화각의 센서, 그리고 파인더도 100% 파인더. 괜찮더라고요. 자, 일단 조금씩 움직이면서 카메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진짜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첫 번째로 한번 테스트 샘플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3630만 화소를 촬영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흔들림을 최대한 막아 주셔야 돼요. 제가 2000만 화소급 카메라를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놀랐던 게 뭐냐면은 흔들려 가지고 굉장히 블러가 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 블러라든가 어떤 모션 블러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삼각대에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스트랩을 달고 있는데 이런 스트랩의 흔들림까지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사진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작품명은 제가 모르겠고요.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미술을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자, 뷰는 이 정도. 오, 햇볕에 반사된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카메라의 모드는 P 모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어줄 수 있는 세팅을 카메라가 만들어 줬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죠. 저는 이런 자동화 모드가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P 모드 됐고요. 그리고 돌리면 미러업이 있습니다. 미러업을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 미러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셔터를 부드럽게 조리개 8에 250분의 1초 촬영을 해봤고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디테일. 제 얼굴이 보이나요? 제 얼굴까지는 안 보이고 제가 굉장히 다리가 짧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우, 가슴이 아프지만 자, 요렇게 한번 카메라를 트라이포드에 넣고 촬영을 해봤고요. 비교를 해봐야 될 테니까 카메라를 손에 들고 같은 자동 모드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도 조리개 8에 250분의 1초 촬영을 했어요. 조금 다른 범위를 촬영했는데 두 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PC에서 확인해보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바람이 너무 심해요.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3630만 화소라는 카메라를 처음 듣고선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화소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렌즈들을 쓸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신형 렌즈는 집어넣고 구형 렌즈를 꺼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농부는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러죠. 니콘 매니아는 죽어도 50mm 렌즈를 팔지 않습니다. 저 변변한 니콘 카메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mm 1.4 D 렌즈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저랑 함께한 고마운 렌즈죠. 50mm 렌즈를 꼽으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뭐 특별히 찍을 건 없고 이쪽에 저 바닥에 지금 뭔가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한 저것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습관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뭐 멋진 걸 찾아다녀야 되는데 귀찮다고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봄이 오긴 왔나 보네요.
좋아요. 자, 됐고요. 트라이포드를 잘 조였고요. 스트랩 처리하고 다시 미러업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자, 포커스는 조금 옆에 있는 저 녀석한테. 좋아요. 자, 지금 ISO 100에 조리개는 7.1,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200분의 1초입니다. 좋아요. 둘. 오케이. 자, 촬영을 해봤습니다. 확대를 이렇게 해보니까, 오, 보기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확대를 계속 해보니까, 안 되네요. 렌즈를 새로 사야 되겠네요. 이거 가슴이 아픈데요?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같이 이제 그 큰 사진을 주로 찍는 분들이라면 이런 구형 렌즈보다는 새로 나온 ED 렌즈들이 있죠. 그런 렌즈들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50mm 렌즈를 다시 사야 하는 저는 물상사입니다. 와, 이런 일이. 얘들 참 귀엽다. 자, A모드 2.8 잡아줘. 그렇지. 괜찮네요. 오, 아주 새끈한데요? 니콘 렌즈답게. 자, 1.4까지 뭔가 알 수 없는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잡아줘. 그렇죠. 제가 니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찍어요, 지가. 저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체가 뭘까요? 좋아요. 그럭저럭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말이야. D800은 경쟁자를 가지고 있죠. 뭐냐면 캐논의 OD 마크3를 경쟁자로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는 건 아니군요. 자, 비교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사. D800은 FX 모드, 그러니까 풀 프레임 모드, 크게 사진을 찍게 되면 연사가 초당 4장씩 되고, 그 다음에 DX 모드로 하게 되면은 6장씩 연사가 되죠. 근데 OD 마크3 같은 경우엔 그냥 6장 연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부분들은 회사마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니콘의 특징이 있고 캐논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사진의 특징은 제가 조금 전에 촬영해본 바에 따르면 그대로 니콘 사진이라는 겁니다. 조금 콘트라스트가 강력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떤 풍경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할 때는 와닿는 느낌인 거죠. 강하게. 그런 사진이 있다는 니콘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카메라에 안 좋은 기억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각사별로. 그런데 니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꺼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화이트 홀이라는 게 있었어요. 밝은 곳, 그러니까 햇볕이라든가 이렇게 밝게 환하게 나오는 곳을 찍어보면 거기가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화이트 홀이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노출의 문제들 혹은 뭐 센서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D800 같은 경우엔 노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을 해버렸어요. D800의 바로 전 모델 D700이었죠. D700은 측광 방식이 1005 분할 측광이었어요. 이 측광 센서를 1005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인 정보를 이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취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노출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 D800은 5만 분할 측광인 겁니다. 이거는 분할 측광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센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람이. 자, 니콘의 측광 센서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길 보면은 수돗물이 나오는 수도가가 있고요. 저쪽에서 지금 태양이 비쳐서 이쪽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여긴 그늘이니까 어둡죠. 이런 개조들을 잘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보시면은 안부 쪽의 영역도 괜찮게, 안부도 상당히 괜찮고요. 광부도 그라데이션의 단계가 아주 잘 남아있다고 보여지네요. 이 정도면은
35mm 카메라 중에서는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지간하면 어디 좀 들어가자. 야, 내일 모레 4월 달인데 왜 이렇게 춥냐? 컬러는 꽤 괜찮은 것 같아. 아, 추워. 좀 전에 밖에서 촬영을 하다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도망을 쳤는데, 자, D800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3630만 화소의 센서, 그리고 1:1 풀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인더도 100% CIU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나무랄 데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AF도 잘 잡히고, 그리고 측광도 D700이 1005분할 센서였던 거에 비해 가지고 얘가 91,000분할 센서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출도 아까 밖에서 찍어봤던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맞아요. 컬러 톤도 뛰어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ISO 같은 경우에도 100에서 6400까지를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확장 감도로 해가지고 ISO 50이 가능하고, 그리고 12800에 고감도 사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카메라랑 제가 같이 빌려온 게 니콘의 D4를 같이 빌려왔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D4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D800은 어떤 퀄리티 최적화를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기획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3630만 화소다 보니까 중형 디지털 카메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결과물을 봤을 때는 35mm 카메라는 절대 중형 디지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사진을 보면 이해가 돼요. 출력물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직접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편리성에 있어 가지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D800 같은 경우는 이대로 어떤 가벼움 그리고 재빠름이 특징이니까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D800이 편한데, 중형 카메라를 밖에 갖고 나가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카메라가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에서라면 중형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유리하고, 필드 촬영에서는 D800이 훨씬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카메라를 비교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 내리기가 힘들어요. 다른 도구이기 때문에. 자, 저도 곧 D800을 하나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카메라고, 가격적으로도 D4에 비하면 나름 괜찮은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